네, 지금부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K조선의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조선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근로자, 지원기관들과 함께 초격차 성장과 생태계 상생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간담회 시작에 앞서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중소형 조선사 대표, 또 협력사, 또 해당 노동자들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나라 행정 책임자들, 수반들을 만나다 보니까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선산업에 대한 대한민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이 됐습니다. 아까 정기선 우리 회장께서 말씀하시던데 1972년인가요? 그때 처음으로 울산 동구, 그때 동구도 아니었겠죠. 울산에 조선소를 만들 때는 완전 허허벌판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세계적인 조선산업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산업이 여러 영역이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 조선산업이 가지는 좀 특장점이랄까? 특징들이 좀 있죠. 엄청나게 경기에 많이 노출된다는 겁니다. 이게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고용 문제가 언제나 또 현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황기는 견뎌내기가 어렵고 호황기는 또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산업 현장이 좀 다층화되는 고용 구조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또 관련 기업들 또 하청업체나 협력사들 뭐 기자재 납품업체 여기도 큰 경기 변동이 노출되다 보니까 다들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선산업은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장에 자율적으로 다 맡겨놓는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라든지 또는 조선 산업 생태계 유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국제 간의 경쟁이 하나의 단일한 상품 경쟁이 아니고 결국 생태계 경쟁인 것 같아요. 얼마나 튼튼한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그 국가적,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그 생태계가 없이 예를 들어 특정 상품, 특정 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다가 소위 마스가라고 미국의 대규모 투자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산업이 또 선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위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선산업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매우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어쨌든 국내의 조선산업이 좀 제대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서 그 혜택이랄까 그 성장의 과실들이 골고루 좀 나눠지고 또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저희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가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뭐 안보나 질서 유지나 뭐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기본이고 현실적으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국민들의 삶의 조건,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산업과 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부의 역할도 더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정부가 어떤 일을 해주면 좋을지 또 뭐 이런 자리 자주 가지시겠지만 예를 들면 중소 대형 그 조선사끼리의 협력 문제라든지 또는 하청 협력업체 또 기자재 납품업체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환경을 조선업계가 잘 넘어가서 지금은 꽤 괜찮은 환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이 조선업의 특성이라 경계심을 가지고 있을 때 잘 하라고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시기도 잘 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불안정성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도 오늘 한번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선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잘 나누셔서 K조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K조선 미래 비전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K조선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 라는 제목으로 조선 산업의 미래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세계 지정학적 여건이 급변하면서 조선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는 해양 행동 계획을 마련하고 쇠퇴한 자국 조선업을 되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스가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신규 조선소 투자와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무서운 속도와 규모로 해양 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 세계 위리 조선 국가였던 일본도 10년간 1조엔,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여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조선 산업을 보면은 K조선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글로벌 선박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 등 전 세계에서 K조선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AI, 자율운항 선박 등 조선 산업 패러다임 전환은 이러한 시장을 더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수주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지금 국가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업황이 살아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형 조선소의 전체 매출액은 대형 3사의 1, 2%에 불과한 만큼 취약하고 약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40% 이상 줄어든 조선 인력 확보 역시 여전히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K조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400년 전 조선의 운명을 바꾼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군의 압도적인 수적 우위와 불확실한 전시 상황에서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치밀한 준비를 통해 총통과 거북선이라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본진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지형 분석을 통해 유리한 전장을 확보할 수 있는 하객진이라는 혁신적인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평소의 엄격한 훈련을 통해 최정의 수군을 양성하고 군민과 지역과 합심하여 보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생태계를 강화하여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이 같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의 승리 전략을 불확실과 도전에 직면한 K조선의 미래 전략으로 담아봤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 생산 역량과 기축을 갖춘 국내 조선의 본진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시장을 더 넓게 쓰면서 세계를 포위하는 K-쉽야드 얼라이언스라는 하객진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이순신 장군처럼 단기 대응을 넘어 조선 산업 전체가 커질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K조선 본진을 튼튼하게 세우겠습니다. 경제 안보적 가치가 큰 자동차 운반선, 에너지 운반선 등을 해운과 연계하여 국내 발주를 촉진하겠습니다. LNG 화물창 기술 자립화와 더불어 수소 운반선, CO2 운반선 등 K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7대 미래선박 핵심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AI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산업부 해수부는 공동으로 조선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맥스 자율운항 얼라이언스를 운영 중입니다. 세계 최초의 AI 자율운항 조선소를 구축하고 자율운항 선박 기술과 국제 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로 미래 성장을 선점하는 본진을 구축하겠습니다. 글로벌 조선 동맹이라는 하객진으로 시장을 석권하겠습니다. 지난해 첫 발을 뗀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는 우리 조선 산업으로 이익이 환류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간 대통령님께서 정상 외교를 통해 지원해 주신 인도, 베트남, 사우디, 필리핀 등과의 조선 협력 관계를 K-쉽야드 얼라이언스로 만들겠습니다. 현지 투자로 K조선의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우리 기자재와 설계는 지속적으로 수출해 조선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진출한 국가와의 전략적 연대로 안보적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숙련된 인력을 키우는 조선소를 만들겠습니다. 대형 3사가 앞장설 예정입니다. 신규 직영 인력들을 작년 대비 20% 이상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힘을 보태 30년까지 15,000명의 규모의 숙련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의 조선소 퇴직자들의 경험을 전수하는 OJT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조선 산업의 숙련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국 인력 채용 확대와 더불어 외국 조선 인력 쿼터 제조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원하청 기업 출자에 정부 재원을 매칭하는 정착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복지기금도 더욱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클 수 있게 상생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실력은 있지만 재무가 취약한 중소조선소들의 선수급 환급 보증, 이른바 RG 발급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행사 전 금융위원장님, 주요 은행장들과 함께 조선협력업체를 지원하는 1조 원 규모의 상생금융협약식을 체결하겠습니다. 조선의 협력사들이 금융부담을 덜고 더 힘차게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선소 현장 안전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중소조선소, 협력사들 대상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원하청 동일비율 성과급 지급 등 협력업체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원청의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구선상 심찰적세, 전쟁의 현장인 배에서 묵으며 적의 형세를 면밀하게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쟁에 임하는 리더의 자세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과 입장을 하면서 대통령님께 힘들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항상 오늘 현장을 찾아주신 대통령님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최일선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빠르게 함께 실행하며 K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선과 해운의 협업, 그리고 다양한 투자와 개발, AI 기술까지 활용해서 K조선의 본진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 글로벌 동맹과 인력 양성을 통해서 K조선의 미래를 밝힐 그런 청사진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오늘 계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협력이 더해지면 이 K조선의
발전이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의견을 나눠보는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약 50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뭐 넉넉하다면 넉넉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시간 관계상 미처 말씀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안내해드렸듯이 배포해드린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토론 진행 방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대표로 한 분씩 먼저 의견을 듣고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조선사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HD 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님의 발언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K조선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런 소통의 자리까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할까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왔었는데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벌써 다 말씀하셨고 또 산업장관님께서 벌써 다 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그렇게 해본다면은 대부분 다 얘기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국수국조 부분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부분 또 오늘 또 정점을 또 산업장관님께서 찍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웨이브라고 해서 하나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님께서도 거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힘이 될 것 같고 그걸 잘 좀 추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 현장 방문을 같이 하셨는데 저희들 LNG 선박의 그 화물창을 사실 보셨습니다. 거기서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기술이 지금 타사의 기술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로얄티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입니다. 앞으로 중국 부분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LNG를 추월한다면은 저희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 뭐 중국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얄티라도 좀 아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기술은 개발을 했고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증 적용이 되겠고요. 저희는 다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실증이 어떻게든지 대형 선박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계속 해 나갈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좀 차별화를 할 수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더 힘을 실어 주시면은 정말 좀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우리가 AX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적용을 하는데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 제조해서 2025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은 바로 중국 표준 2035를 또 했더라고요. 표준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조선업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업은 저희들이 지금 뭐 리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특히 지금 AI 관련 자율운항, 그 다음에 스마트 조선, 제조, 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걸림돌이 좀 없어야 되는데, 뭐 비근한 예로 이제 안전, 뭐 굉장히 또 조선업의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뭐 이제 비전 센서랄지 카메라 뭐 이런 게 좀 필수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이게 약간의 걸림돌이 좀 많이 걸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습니다. 많이 협의도 해야 되고 뭐 오늘 뭐 노동조합도 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정부에서 좀 더 힘을 좀 실어두시고 좀 패스트트랙으로 좀 갈 수 있게 좀 해주신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이제 얘기를 드려봅니다. 네. 예, 제 이상입니다. 지금 그 안전관리 얘기는 인공지능 명상 분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데 지금 노조 측에서는 초상권 침해나 아니면 뭐 감시 감독 아니냐 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건 상부간에 조정을 잘 해봐야 될 얘기일 것 같고요. 그 경기 불확실성, 그러니까 경기 변동폭이 너무 큰 게 조선산 특성인데, 그 불황기 때마다 공공 선박 발주를 늘려달라는 민원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호황기 지금 거의 극호황기로 보여지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기존의 생산 설비 수준이 이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공공선박 발주나 이런 것들을 원래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차라리 몰아놨다 나중에 불안기로 미뤄두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선사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 이걸 또 못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생 협약이 그래서 필요한데요. 저희들도 일정 부분을 국내 선박을 위해서 그럼 비워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는 게 아니고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애국 선사들 것도 물론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다는 못 채워주지만 일정 부분을 좀 우리가 슬롯을 좀 확보해서 그거는 한국의 선사들한테 제공하고 아무리 호황이더라도 이런 좀 상생 협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또 불황일 때는 반대로 저희들 거를 좀 많이 네, 이제 네. 좀 지어주고 뭐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여요. 이 산업부에서 그거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은 이게 조선 산업의 경기 변동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배정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정기적인 뭐 군함 발주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냥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조선 산업 현장에서는 불황기 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예를 들면 정부도 거기에 다 끌려갈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그거 내가 좀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딱 그런 문제 의식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여기 있는 해수부와 같이 결국 이제 해수와 같이 해야 될 거여 가지고 저희들이 일종의 협약식을 같이 해서 해운사, 우리 조선사, 정부는 해수부 저희 해가지고 딱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한 그 문제 의식 하에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그래요? 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군용 네. 아닌가 싶던데요. 보니까 저희가 딱 군이 빠져 있어서 군 쪽에 다시 또 이야기 보니까 저희가 네, 상선을 한번 했는데 검토 군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실증용 선박 발주는 네, 그 네. 화물창 문제는 네. 저희가 저도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 이번에는 중형 조선사의 입장은 어떨지 좀 들어볼까 합니다. HJ중공업 유상철 대표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J중공업 대표이사 유상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렇게 관계 장관들과 조선업계, 금융기관, 그리고 근로자 대표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K조선의 미래 비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K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님과 정부가 워낙 각별하게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신 덕분에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계 시장에서도 K조선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러한 K조선의 초격차 성장에 기여하고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중소형 조선사를 대표해서 외형적으로는 국내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들어섰지만 중형 또는 소형 조선사들이 여전히 느끼는 RG 부족으로 인한 수주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나 독일 같은 외국의 선주들이 중국에다가 배를 발주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가가 단순히 저렴해서 발주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형 중국 은행들의 저리의 선박 건조 자금 지원과 적기에 지원되는 RG 지원, 이게 또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조선소들과 주로 경쟁을 하는 저희들 같은 중소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RG를 받지를 못해서 대형 수주를 눈앞에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기수주한 계약을 해지를 우려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심지어는 계약을 체결한 거를 선주하고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RG의 기한을 연장하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약된 금액을 또 깎아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 금융기관들도 나름대로 RG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중소 조선소에 대한 RG 지원에 대한 체계하고 규모 가지고는 지금 늘어나는 수주 물량하고 또 올라가는 신조 선가에 대한 그런 RG 수요를 충당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큰 물은 들어왔는데 파도를 헤쳐나갈 노가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대통령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특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오직 실력으로 수주를 하고 그 수주한 것을 온전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어떤 금융 기반을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RG가 중소조선사들한테 성장의 족쇄가 아니고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RG 한도 지원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도 뼈를 깎는 경영 개선과 초격차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막힌 혈류만 뚫어주시면 중소형 조선사들이 K조선 초격차 마지막 퍼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뭐 RG 지원 확대는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여러 은행에서도 오시고 우리 금융위원장도 오셔서 지금 요즘 제 가장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RG 문제인데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산업부 장관님도 그렇고 최경부 보시면 네. 그뭐 기획예산처 소관일 수도 있긴 한데 네. 우리가 이제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재정 지원 네. 또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재정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면 금융기관들이 금융 지원이나 뭐 선수금 환급 보증이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걸 해서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날 경우에 이제 물어줘야 되니까 잘 안 하려 그러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위험을 금융기관 보고 부담하라 그러면 금융기관이 그거 말고도 뭐 할 때 많은데 왜 그 위험한 걸 하겠냐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위험을 정부 재정으로 위험을 좀 부담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은 일자리 만든 예산, 지역 개발 예산, 재정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역보험 통해서 하는데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획예산처 통해서 그걸 아주 초대폭으로 그러게. 확대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훨씬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뭐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든지 RG라든지 해가지고 좀 금융기관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조선사에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인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대안을 지금 마련하도록 이 하겠습니다.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누구 아는 분 계세요? 오신 분 계세요? 수출입은행장님이나 뭐 답변.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손실 위험 때문일 텐데 산업은행이든지 수출은행이든지 예, 산업은행의 상황을 얘기 한번 박상진입니다. 해보시죠. 제가 은행 입장에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사 RG는 과거 아까 대통령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워낙 경기에 그 경기 사이클에 관련된 그 아픔이 크게 있었습니다. 위험성이 있겠죠. 예, 특히 STX라든지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융기관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들 굉장히 좀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수출입은행하고 산업은행이 많이 담당하고 이제 시중은행은 조금 주춤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도 좀 많이 그러니까 담당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위험을 분산시키고 또 상당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감당해 주고 그래야 이게 지원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실 정부 재정에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효율성 높은 부분에 더 투자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 배 한 척을 뭐 수주하면 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련된 기자재 납품업체 뭐 노동자 뭐 관련 업체 이런 데서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재정 지원 효과가 훨씬 직접 지원보다 훨씬 클 것 같거든요. 뭐 2차 보존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보험을 인수해 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조선 업계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는
뭐 그런 협력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건 기획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중소형 조선사들이 느끼는 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뭐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잘 마련되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소형 조선사의 발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디색 박일동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은 작년 8월에 제가 필리조선소에서 그랬던가요? 너무 감격스러웠고, 코로나 때 73인뿐일 때 우리가 들어갔었는데, 우리 보는 우리 직원들은 뭐 거의 하여튼 뭐 그래 감격스러웠다.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조선 기자재 산업의 생태계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무너지지 않느냐. 여기 다 조선 하시는 분들인데 중국산이 몇 년 전부터인가 아마 실태 조사해 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특별한 거 빼면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그동안 대형 조선사와 협력사, 기자재 업체들이 함께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며 성장해 왔는데, 근데 지금 중국 업체들이 저가 공세가 국내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특별히 힘듭니다. 뼈를 깎는, 초격차는 좋은데 뼈를 깎는 노력 이거 하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그 다음에 저기 전기세 모든 면에서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잘못도 아닌데 그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자꾸 걱정하느냐면 모든 분들이 다 걱정하지만은 제가 카나다 하는 거하고 미국 하는 것은 절대로 중국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앞으로 공급망이 혹시나 끊기면 우리 기자재 업체도 또 와 계신데 이분들이 살아줘야 됩니다. 살아줘야 우리 대형 조선사도 살고, 그다음에 소형 조선사는 다 죽었습니다. 다 미국으로 갑니다. 중국으로 가는데 왜냐하면은 못 견뎌도 원가가 차이가 근본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부 차원이나 이런 데서 국내 기자재를 채택하는 조선소에 인센티브, 금융이나 세제 등 뭐 인센티브를 좀 줘가지고 결국은 고용, 세금 모든 면에서 우리 거니까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이거는 이제 생존의 문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제 고부가 같이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업체를 좀 지켜봐 주시고 살려줬으면 싶은데, 한국의 조선해양 엔지니어링은 전 세계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에 환경 보존하고 에너지 확보를 위한 선박과 해양 프렌트의 고도 기술화 필요성은 점점 더 강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고부와 같이 지식산업입니다. 불경에는 지금 제가 좀 낮게 잡았습니다. AI나 딱 여러 군데 물어봐도 나오는 것이, 대형 조선 3사를 제외하고도 250여 개 중소조선해양 엔지니어링 기업과 1만여 명의 전문 인력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조금씩 다 일을 해요. 현재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정책은 여전히 그래도 공장의 자동화, 공장 중심으로 가는데, 초격차를 위해서는 공장에 가는 건 맞지만은 범용 제품은 앞으로 AI가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과 설계 역량을 가진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실질적 지원에서 전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장 보유 여부가 아니라 기술력하고 설계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도 R&D라든가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 아니고 조선 해양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사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국,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면 그렇고, 여하튼 값싼 외국제 기자재로 다 덮이고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걸 아예 제도적으로 막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속수무책이냐 이런 얘기 같네요. 그거 조금 틀리고요. 아, 그래요? 제도적으로 저쪽은 쌀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니, 약간 미국, 캐나다 얘기를 하셔서. 미국, 캐나다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도 절대 못 갑니다. 우리도 필리도 절대 못 들어갑니다. 중국 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뭐 좀 특수한 관계일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는 국산 국내 생산 뭐라더라? 뭔 세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예. 그거를 지금 도입하면은 국내산 기자재를 쓸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뭐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대표님, 그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요, 국내에서 꼭 생산이 필요한데, 이게 세금을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줘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초기 단계는 오히려 보조금을 주려면은 그래서 이익이 나는데도 세금 걷어가버리면 또 손해가 나서 또 유지가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때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는 뭐 일리 있는 지적이어서요. 이게 소위 덤핑을 해가지고 이쪽에 기반을 다 망가뜨린 다음에는 또 우리가 또 대책 없이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는 우리 산업부에서 잘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또 조선사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기자재 업계의 의견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이번에 한국화본 조문수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 대표실에도 뵙고 작년에도 뵙고 저 서울 갔다 오면 된다는데 해주시니까 저 지방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효과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요번에도 저희들 조선 쪽에 보면은 현대 측의 요청도 있어가지고 연간 30척 이상의 캐파를 키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째 해결하겠노? 외주업체가 한 700명 있는데 이것조차 점점 빠져나갑니다. 이 회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고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던데. 아니, 대도님, 서울에는 많이 있고요. 대도시는 많이 있는데 밀양 같은 시골은 안 옵니다. 외래 점점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본 방법이 이제 뭐 피지컬 AI, 디지털화 다 좋은데 실제 CNC를 프로그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어째 하면 되겠냐 생각해 보면은 밀양에 이번에 폴리텍 대학이 인가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연구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5개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진학반을 빼고 3학년쯤 되면 그 사회에 진출하겠다 하면은 그게 키워나가면 훨씬 더 농사 지을 사람도 유지되고 또 될 수 아니겠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나노 산단에 입주하면은 이제 법인세 5년간 감면 혜택 대통령 덕분에 잘 됐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한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공장에 있는 라인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은 한 배로 증설한다고 했을 때 2개는 기존 공장에서 증설해야 될 거고 하나만 이쪽 옮기고 그것만 증설할 거 아닙니까? 그럼 6분의 1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 개념에서 그래 봐주면 훨씬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보고 또 법인세 감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 근로소득세가 있습니까? 그걸 좀 줄여주면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보고 또 법인세 감면보다는 법인세 인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지 말아도 올 겁니다. 밀양에 예산이 1조 2천억인데 지방에서 거두는 세금이 1,400억이 안 됩니다. 1조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돈이 옵니다. 언제까지 돈 받겠느냐. 지방자치제란 말이 부끄럽지도 않냐고 시장하고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협력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한 것들을 하면은 저희들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께서 보신 화물차가 있습니까? 저희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차 가스 방벽은요, 저희들이 전 세계 시장 아직까지 1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무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주가 많이 있고 또 고환율 때문에 더 본 것이 진짜 이게 불황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봅니다. 요번에 저희들 그 보너스도 좀 많이 줬고요. 그리고 또 지방 경제 잘 되라고 저 뭡니까 지역 상품권 다 나눠주고 또 그리고 협력업체도 똑같이는 못 줬습니다만 그래도 한 60%는 다 줬습니다. 그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면 저희들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방에서 저 밀양서 못 떠납니다. 떠나면은 우리 소득이 아니습니까? 저 한 2%는 줄어듭니다. 거기서 어쨌든 간에 살려고 노력하고 개척하려고 노력하십니다.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밀양에 몇 명 고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 700명, 외주회사가 한 650명입니다. 하여튼 지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쨌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예. 하여튼 또 사람들은 살려고 해봐도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가 있어도 좀 정주 여건이 너무 부족해서 애들 교육시키고 하려면 도저히 이거 못 살겠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결혼도 못 하고요. 저 산부인과 데이트를 없습니다. 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네. 산부인과 없습니다. 산부인과. 산부인과는 여주 이런 데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방 기업들에게 좀 더 메리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방에 메리트를 만들어서 좀 수도권에 집중되는 걸 좀 완화하는 거는 우리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과제여서 좀 뭐 기대를 해보시죠. 구체적인 방안들은 뭐 세제도 있겠고 아니면 뭐 인프라 구축도 있겠고 특히 교육 조건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사실 정주 여건 이게 좀 한꺼번에 돼야 되거든요. 예. 이게 단발적으로 뭐 세금 깎아준다고 쉽게 되지는 않고 있어요. 뭐 얘기대로. 근데 이게 다 종합적으로 지방에서도 살만하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구체적 방안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도 잘 감안해서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계 특성상 지방에 위치한 기자재 업계의 좀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이번엔 협력사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대원산업 김성구 대표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대원산업 김성구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지금 정부 들어서 이 조선업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또 원화청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협력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얘기가 나온 게 인력하고 돈,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소에서.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간단하게 돈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산업부 장관님께서 1조 원이라는 걸 협력사 기금을 마련해 주신다니까 어떤 방법에서 지급을 해 주실지가 걱정입니다. 지금 조선소들은 협력사들이 한 10년간 어려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불황기에서 헤어나기 위해 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직원들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협력사 대표들 주머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은행에 빚내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저작년에 조금 좋아지고 작년부터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은행에 이제 자금 상환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데 물량이 항상 조선업은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셨듯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직원들 임금 정도는 예비비로 마련해 놔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금융권에서 돈을 해줄 수 있는 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가면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그 보증서의 기준이 뭐 흑자 기업이어야 되고 해가지고 B등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조선업이 그동안 어렵다 보니까 이게 거기가 C등급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 잠식돼 있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적자 기업이고 그래서 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좋은 제도가 마련해 주셨으니까 조금 등급을 낮추어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좀 대출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인력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봉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지금 조선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렵습니다. 힘든 일을 젊은 세대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저희가 외국인을 쓰는 이유가 돈 때문에 외국인을 쓰는 거 아닙니다. 내국인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젊은 사람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쓰니까 지역 경제는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병력 특례 제도를 조선업에 도입해 주신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자들이 조선업에 와가지고 기술도 배우고 돈도 벌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외국인들 들어와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네. 기원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얘기한 건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그 병력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경계병을 지금 줄여서 로봇으로 대체하자마자 지금 그러는 판이라. 조금 등급을 병력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을 낮추시면 어쨌든 그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외국인 노동자 수급 문제도 얼마 전에 우리가 내부 토론도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고민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출 조건 문제는 사실 뭐 돈이 여유가 있으면 안 빌리죠. 이것도 우리 산업부 장관이 좀 잘 챙겨봅시다. 이런 이슈를 저희들이 하나 새로운 일조를 하게 된 게 어떠냐면, 예를 들면 이런 협력사 그 일감도 있고 충분한데 신용이 좀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앵커기업 예를 들면 하나면 하나에서 보증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을 해주면은 무보에서 보증을 해서 일거리를 줄 거다 우리가 계속. 예, 그렇죠. 그래서 신용을 그렇게 보강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은 금리도 제 기억에 한 2% 이상 더 싸게 하고 대출 받는 수준도 굉장히 확대해 가지고 협력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싸게 안 해도 빌려만 주라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싸게 많이 빌려줄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사실상 그 신용을 우리 앵커 기업이 보정을 해주면서 그런 제도를 네, 우리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이 발굴을 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네, 지금 사실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는 조선 산업이라고 하지만 뭔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선사와 또 기자재 협력사의 의견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또 이 조선업을 이끌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의견도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노동자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노동자의 의견도 경청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노조 대표 최원영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 대표,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최원영입니다. 예, 오늘 사실 아들이 오늘 100일인데 기쁜 날인데, 예, 오늘 또 대통령님 뵈니까 그 기쁨이 2배, 10배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공감이 제일 가는 것 같아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데이터 센터 월드라고 2026이 개최됐어요, 워싱턴에서.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 노동자 대표로 이제 다녀왔는데, 삼성의 FDC, 플로팅 데이터 센터, 그리고 해상 데이터 기술력을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같이 홍보하고 알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에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엄청 관심이 좀 뜨거웠고, 한국의 좀 기술력을 다시 한번 좀 그쪽에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좀 자부심이 좀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사실 조선업을 요즘 이제 친구들이 좀 기피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에 너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근데 조선업은 그냥 이렇게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한 10년 이상 노련하게 또 그 업을 해야 그 업종에서 뛰어나게 되고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될 건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조선업에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혜택 예, 그런 것들을 좀 줄 건지 좀 이렇게 고민이 좀 됐고요. 그리고 좀 더불어서 사실 우리 조선업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사실 참 힘든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거에 대한 좀 창출되는 성과 이익을 좀 노동자들에게 투명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좀 배분하라는 목소리가 엄청 거세고 저도 좀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그 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한 성과 보상이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나 우리 노동부 장관님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분배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좀 지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노동부 장관님이 좀 준비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고용 지원도 좀 해주고. 네, 일단 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뭐 아까도 이제 조선업이 이제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이했고 또 일각에서는 조선업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르네상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실이 노동자들, 지역 주민들,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고루 분포될 때 아까 대통령 말씀처럼 생태계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에서 특히나 청년들이 조선업에 대해 나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거 많이 고민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폴리텍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폴리텍하고 연계해서 하고 또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자리 도약 장려금 중견기업까지 확대해가지고 중견기업도 이제 중소기업만 주는 거 아닙니다. 중견기업도 사장님 이제 기업도 드리고 노동자에게도 드립니다. 720만 원씩.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멀수록 많이 주라고 해가지고 미량은 상당히 될 겁니다. 많이 줄여주세요. 거리 정산제라고. 네, 정주요건. 네, 그 마지막은 이제 정주요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정당한 보상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보상이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것이 다시 또 전체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사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저희들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한 분씩 대표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대통령님과 또 장관님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그런 모습이 보여서 기대가 되고 또 더 저희가 의지하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참석 기업인들의 이제 추가 의견을 좀 자유롭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토의한 내용에 덧붙일 내용도 좋고요. 뭐 K조선의 미래나 비전을 위한 아이디어, 개선점 뭐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참석 되겠습니다. 기업인이 아니고 참석 기업인과 노동자 여러분의 노동자 여러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먼저 그럼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김용대 대표님 맞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다의 길을 안내하는 전자해도 표시장치를 생산하는 기업 마린웍스 마린전자의 대표이사 김용대입니다. 저는 21년 전 오늘 그 해군 병장으로 전역을 해서 신용불량자였고 아버지랑 함께 집 지하실에서 이렇게 회사를 꾸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산업통상부를 만났고 정부 R&D 과제를 하면서 일본에서 지금도 사실 97% 수입되고 있는 전자해도 표시장치라는 장비를 국산화해서 현대상선, HMM, 뭐 H라인해운 같은 국내 해운사에 1000대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비전 다 갚았어요? 사업을 키우다 보니까 빚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빚이었고 지금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건전부채. 네, 지금 그리고 또 산업통상부 과제를 현대중공업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페루의 군함을 HD현대가 건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글로벌 방산기업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드는 글로벌 방산기업의 자회사가 수행했던 것을 저희 국내 기업이 수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된 게 산업통상부 덕분인데 제가 그래서 어디 가든 산업자만 보이면 큰절을 막 하고 다니고 오늘 대통령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장관님의 보스시니까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더더욱 제가 이것도 들고 다닙니다.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 이걸 제가 들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통령.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쫓아다니까 제 아는 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김 대표, 니 그러다 죽는다. 건강도 챙기고 뭐 죽으면 뭐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뜻깊은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가 불과 한 10년 전쯤에 우리나라 조선업 다 망한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조선 기자재 업체 하나로서. 근데 친환경이라는 물이 들어오고 또 진짜 일을 잘 찾아가고 내비게이션을 잘 하시는 이재명이라는 선장님이 함께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데 사실 여차하면 다시 또 이런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취지시겠지만 저희가 아까 그 김 대표 니 죽으면 뭐 할래 하셨던 것처럼 K조선 죽으면 우짤래 이런 마인드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합쳐서 좀 힘을 낼 수 있는 앞으로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약간 삐까삐까 할 건데 제가 막내인 줄 알고 막 MG 대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K조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선배님들과 또 정부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 많이 써줘야 되겠는데? 네. 네, 좋습니다. 또 이야기하실 거 있으시면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을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1946년부터 80년 소형조선소를 이어온 동성조선 대표 김수환입니다. 조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좀 준비한 것도 많은데 오늘 좀 시간 관계상 빨리 짧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소형조선소는 국내 연안의 어선 예인선과 강공선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내수시장의 뿌리의 산업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서 소형조선소는 늘 외면받고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제는 소형조선소의 어떠한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K조선 상생금융 4천억, 3월 중대형 3사 특별지원 5,400억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소형조선소의 수혜는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형조선소 산업을 중대형과 분리하여 해주시고 세분화되고 좀 더 집중적인 정책 지원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산업을 세분화, 대형, 소형, 중형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지금 중소형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정책이 저희한테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별로 소형 정소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곧 10년이든 20년이든 마스가처럼 동남아나 중국이나 그런 또 조선 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오히려 국내 연안 선박들이 역수입되는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두가 호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암덩어리가 생겨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 전소를 살리지 않으면 국내 연안 선박들은 이제 점점 외국에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것도 양극화의 일부겠죠. 자, 그리고 네. 노동자의 의견도 또 들어봐야겠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오션 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유철이고요. 조선업종 노조연대 조선노연이라고 불리는 단체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부처 우리 장관님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쭉 이렇게 토론하고 여러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조선업이 엄청난 좀 불황을 겪었습니다. 긴 불황의 터널 끝에 이제 좀 호황을 맞이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산업 현장과 지역에는 그 호황이 많이 체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정규직 인력들이 150명에서 20명씩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을 이겨내면 호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현장을 지켜왔고 기술을 유지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규직 채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 50명 정도 채용이 됐는데 이주노동자 1세분 비자로 300명이 직고용 됐습니다. 재작년에도 300명이 직고용 됐고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인원이 고용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황은 찾아왔는데 양질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 정규직, 그다음 청년 일자리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런 우리 숙련된 기술이라든지 숙련된 인력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 이런 200조가 넘는 이제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주체도 숙련된 노동자와 숙련된 기술입니다. 물론 자본이 같이 투입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한국 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조선업이라고 하는데 과거 10년 전만 해도 정부는 사양 산업이라고 치부하면서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왔던 거군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불황은 찾아올 것입니다. 10년 전에 조선 노동자들은 호황이 찾아올 거고 지금 이 불황일 때 조선 인력만은 지켜야 된다. 기술만은 지켜야 된다. 필수 인원들이 중국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 길거리에 나가서 엄청난 투쟁을 했었어요. 근데 많은 구조조정을 겪었고 많은 인력들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이 K조선 위기를 좀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다시 다가올 불황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좋을 때 돈과 사람이 넘칠 수 있는 지금 이 분위기에 정부에서 관심을 줄 때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산업기본법이라고 하는 뭐 K조선법이든 조선산업발전법 그리고 아까 우리 HD 그 현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산업 대전환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동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오늘 나왔던 주제들을 노사정이 함께 대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서 논의를 좀 하는 구조가 정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기업별로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고 노사가 함께 플랜트 협회와 조선 노연이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조율할 건 조율하고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뒤로 좀 밀려놓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발전도 마련하고 조선산업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들을 현실성에 있는 정말 현장 노동자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제안들을 좀 잘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노동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진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한 노력에 노동부 장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좀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또 제2의 마스가가 10년, 20년 뒤에도 또 구현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조선사업장에 그 중대재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사실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사 간에 사고가 나면 어떤 합의나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중첩법 만들어졌지만 22년도부터 9건의 중첩법이 기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 결과가 나온 게 없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처벌도 좋지만 정말로 노사 간에 현장에서 방지할 수 있는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잘 좀 마련되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잘 운영이 되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노동부에서도 좀 정부에서도 좀 관여를 좀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좀 만들어 나가는 역할에서 관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러한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장에 처벌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까지 좀 많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마침 잘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상균 부회장님 말씀하신 거 관련이 있는데 지금 저도 그 산재 사고 그중에서도 주로 이제 사망 사고 이걸 줄이는 거에 좀 목숨을 거신 분도 계신데 실제로 총력을 다하고 있죠.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사실 조선 산업 현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가 꽤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감시라면 좀 그렇고 관리하고 체크하고 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사람들이 하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내가 들은 제안으로는 영상으로 찍어서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을 하면 저거 위험한 행동인데 라고 하면 이제 경고도 하고 또 뭐 제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면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사측은 평가를 하는데 사실 노동자 측은 이거 내가 담배 필 시간도 하나 없고 막 하루 종일 막 감시 이렇게 해가지고 일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걸로 문제 삼지 않을까 사실 불안하죠. 꼼짝 못하게 되니까 실시간 감시를 당하니까 그 양쪽의 주장을 좀 조정을 해서 일단 예를 들면
인격권 침해,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런 행동, 뭐 안 보인다 혼자 있는 데서 하는 행동이 다 노출되는 거 사실 부담이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 행동을 다 감시당한다. 이거 뭐 좀 숨도 못 쉬게 된다. 이거 또 회사의 탄압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조정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타협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만약 그 걱정이 되면 그 CCTV로 찍힌 영상은 문책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 쌍방이 합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실질적인 좀 조치를 해가지고 안전관리하고 노동자들은 그런 의심이나 이런 거 안 받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예, 뭐 상호간의 신뢰의 문제. 신뢰 문제. 그냥 노차가 사실 너무 서로 누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좁혀가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요. 네. 대통령 지금 하나오션 대표이사 계십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저희도 뭐 그 개인 이 감시나 이런 데 대한 그 노조의 우려라든가 이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건설 산업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을 도입했을 때 사고가 한 20-30% 줄어든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막는 방법이 지금 그 실시간 마스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면 인식을 못하게 요즘에는 이 블러링 돌 그래도 다 알죠. 어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즉시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자동으로 폐기를 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거 암호화, 접근 제어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 할 수 있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저희도 뭐 사실 이제 뭐 노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 이제 생명이 제일 좋은 제일 문제가 없을 시간은 즉시 삭제를 영구 삭제하는 걸로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것도 뭐 방법이겠네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협의를 해서 하든지 자주 좀 얘기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뭐 다른 주제인데 그 이제 사실 저희도 뭐 지금 대부분의 매출이 중국과 경쟁하는 상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지 않는 블루오션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는 크게 이제 국방 쪽 특수선 수출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특수선을 수출하려면은 항상 이제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고 숙련공이 이제 이 잠수함 이렇게 하려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국방 수요가에 따라서 이걸 뭐 발주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러면은 실제로 숙련공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국방 수요를 오히려 안정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뭐 잠수함 기술자라든가 숙련공을 다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하면은 숙련공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그 중국과 경쟁하지 않는 시장이 결국 마스가 미국인데 저희가 그 미국의 지금 이제 그 전투함이나 또는 국방과 관련된 그 지원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법이 있어서 그 외국에서 구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국방 조달 협약을 하면은 면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동반 진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핀란드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협력사들이 그러니까 기자재 업체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도 법으로 미국 법으로 묶여 있는데 그 부분을 일종의 국방 FTA 형태로 조금 풀어주시면은 저희는 동반 진출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군수 분야는 국방부가 좀 상의를 좀 하고 이게 예를 들면 경기 조절용으로 쓸 거냐, 저처럼 예를 들면 필요 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일감으로 쓸 거냐는 완전히 좀 상충하는데 다른 국방 분야 아닌 것도 있을 테니까. 사실 솔직히 산업계에서는 감히 국방부하고 이야기를 못했었는데 한번 저희들이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이게 안규백 장관 착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안전관리 문제는 저는 아니 그 옆에 진짜 계시니까요. 그 사람들 일하러 가도 죽으면 어떡해. 실제로 사고로 많이 죽거나 다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예를 들면 노조가 걱정하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예를 들면 뭐 그걸 가지고 그 영상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즉시 삭제한다. 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뭐 이런 기술적인 문제 보강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다른 데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일방적으로 진행 안 되고 노조랑 대화하고 협의해서 안전장치를 만든다 하면 그럼. 수용 가능한 것들은 도입이 가능할 걸로 봐지는데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 전에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불신 때문이지. 사회적 대화 협의체 꼭 만들 수 있도록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조선 분야 어쨌든 뭐 사실 모든 분야의 노동자, 사용자, 협력업체 간의 대화 시스템이 필요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동 조건 관리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하긴 할 텐데 그게 아무래도 정부가 공식적인 장을 만들어 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 산업 분야별로 좀 그런 대화 기구라면 좀 그러고 대화 채널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특별히 금방 그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선 노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추진하고 있고 또 자동차도 같이 해서 협력업체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화 기구를 중층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전에 뭐 하나오션에서 많이 양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그 무슨 가압류니 뭐 손해배상 소송 이런 것도 이제 해결이 됐는데 그것도 사실 불신 때문이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서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서로 감정 손상도 많이 되고. 근데 결국 뭐 해소하고 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잘 돼 노동자도 살고 또 노동자가 잘 돼 회사도 잘 돼요. 그 노동자들이 딴 마음 먹고 막 시간 때워가지고 내가 월급 뭐 받고 그냥 속된 말로 버티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진짜 야 내가 이 회사 잘 되면 나한테도 득이 돼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진짜 천지 차이 아닙니까? 잘 하실 것 같네요. 조속한 시일 내에 네. 그 조선노연 사회적 대화 협의체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조금씩 양보하면 사실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인 만큼 진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간 것 같은데요. 조선업에 관련된 우리 기업인들 그리고 노동자의 목소리들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걸 계기로 앞으로 이 간담회 슬로건처럼 K조선이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끝으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네.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진솔한 이야기 매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는 몇 가지 그 주요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국토 균형 발전입니다. 특히 조선 산업이 이 지역 발전, 지방 경제 활성화에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또 정부가 앞으로는 아까도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또 이 남부 지역, 중부 지역 이렇게 나눠서 좀 핵심적인 산업 기반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울산이나 뭐 부산, 경남, 동부 쪽 이쪽은 산업 기반이 꽤 잘 갖춰져 있는데 기존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좀 더 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실 생각을 좀 많이 바꾸면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력들 저희도 좀 자세히 좀 섬세하게 듣기로 하고 또 산업부 장관이 또 원래 경험도 산업계에서 많이 쌓고 오신 분이어서 접근이 좀 쉬우실 겁니다. 또 노동자 여러분들도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 오셨는데 요새 고생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정부와의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 때문에 또는 이해를 못해서 불필요한 비용, 시간, 노력을 낭비하지는 않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울산 경제도 또 여러분들 때문에 버텨왔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잘 돼야 울산도 잘 되고 또 울산이 잘 돼야 또 여러분도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